그러니까 오디오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디오 콘텐츠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그런 구분이 콘텐츠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오디오든 아니면 문자 텍스트 형태든 아니면 비디오의 형태든 그런 구분이란 게 무의미하고, 사실 비디오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오디오 콘텐츠가 없는 비디오 콘텐츠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공포 영화 그러니까 무섭지 않게 보는 방법은 소리 꺼놓고 보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디오 콘텐츠는 오디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라서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일단 제가 제작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비디오 콘텐츠라기보다는 오디오 콘텐츠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웹툰 제작을 따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텍스트 콘텐츠이기 때문에 비디오 콘텐츠는 아니라서 그런 걸 구분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오디오 콘텐츠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디오 콘텐츠라고 하는 건 소리가 들어갔다. 근데 소리가 들어갔는데 의미가 무언가 전달이 된다는 모든 거를 오디오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라는 거는 그게 한 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누군가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만 콘텐츠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인터넷 이후에,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를 선별하는 게 어려운 과정이 돼버렸잖아요. 매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라는 거를 쏟을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디어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사양산업이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디오 콘텐츠의 강점이 사실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오디오 콘텐츠란 건 기본적으로 서브미디어예요. 서브미디어란 건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걸 하면서 모든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콘텐츠라는 건 지금 현재로서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오디오 콘텐츠가 비디오 콘텐츠를 누르고 다 지배할 거다 이게 아니고, 서브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 냄새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냄새가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기억을 굉장히 빨리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향수를 맡았는데 그 향수 냄새가 옛날 여자친구가 쓰던 거야. 그럼 옛날 여자친구 생각도 나고 옛날에 여자친구랑 갔던 곳도 생각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후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기억을 빨리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시각이라는 거는 민감도가 높죠. 딱 보는 순간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고 민감도가 높습니다. 청각은 어떤 장점이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민감도가 제일 높은 그 감각이 이제 청각인데, 오디오 콘텐츠는 그 점에서 탁월화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자, 라디오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테니까 라디오 DJ에게 우리가 느끼는 친근감과 TV의 MC에게 우리가 느끼는 친근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디오 매체라는 거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어서 정서적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사실은 주목도가 제일 높은 것도 오디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서 큰 소리가 나요. 빵!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에 직접 가서 닿는 거는 오디오 매체거든요. 정서적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게 오디오 매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매체가 현재로서는 서브미디어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디오 매체의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매체라는 거는, 매체의 소비라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작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오디오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오디오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오디오 콘텐츠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라디오거든요. 그러면 라디오는 현재 왜 위기를 맞게 됐냐? 라디오가 위기잖아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왔을 때 10년 내로 라디오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매체 소비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나 미디어의 소비는 습관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나 미디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선뜻 소비하게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데 보통 안 그래요.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나면 이제 개혁의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확산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한번 소비해볼까? 그래서 소비해봤는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으면 그게 헤빗으로, 습관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컨텐츠와 미디어 소비의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라디오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줬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의 최대 위기가 3, 4년 내로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디오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 이거는 이제 다른 컨텐츠란 건 비디오 컨텐츠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거에 비해서 가지는 큰 강점이 있어요. 제작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오디오 컨텐츠라는 거는 마이크랑 녹음기만 있으면 돼요. 그게 어떤 형태의 마이크냐, 어떤 형태의 녹음기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제작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팟캐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8,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전에 의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기가 쉬워요. 남들하고 잘 비교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웹툰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요. 그럼 그림은 보는 순간 알아. 얘는 잘 그리고 얘는 못 그린다를 알아요. 영화를 찍어요. 잘 찍는 애랑 못 찍는 애랑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오디오 콘텐츠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듣다 보면 잘 만드는 사람하고 못 만드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하지만 당장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 진입 장벽과 현실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이제 나는 꼼수다 이후에 팟캐스트가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생산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런 매체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보통의 매체나 미디어 컨텐츠라는 거는 소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생산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비교도 안 되게. 누군가가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디오 콘텐츠가 지금하고 좀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디어가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굉장히 좁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특화된 콘텐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유료 콘텐츠를 오디오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가능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오디오 콘텐츠가 유료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 유료 시장, 무료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두 개로 나뉘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수신기가 충분히 보급이 되면 그런 두 가지 시장으로 성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디오 콘텐츠에 뜻을 두신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내가 콘텐츠를 제작한다.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네? 대중성. 대중성 중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꾸준함.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지금 꾸준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해요. 그게 돈이 돼도 좋고요. 내 출세여도 좋고 뭔가 이상한 목적이 있어도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사회적 그런 규율을 벗어난 것만 아니면 괜찮거든요.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히트 원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빵 터트린 다음에 나가 떨어지면 그건 컨텐츠 제작자 아니에요. 그냥 운 좋고 재능 있는 사람인 게 불과한 거거든요. 컨텐츠를 제작하려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동기를 만들어주세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됐건 첫 번째는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그 동기가, 내 동기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끝내주겠어서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기가 그냥 내가 만족하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글을 써서, 내가 오디오를 녹음을 해서 거기서 만족해요.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럼 더 이상 못하는 거죠. 힘이 빠지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독특한 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걸 보고 남들과 다른 걸 생각하고. 저는 그거는 50점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50점만 정답이냐면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내 독특한 감성이 사회의 일반적인 감성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오디오 컨텐츠든 이야기든 굉장히 얇은 선탁이에요. 여기까지는 독특한 거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미친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반적인 대중의 감각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제가 글을 배울 때는 마음속의 독자라고 했고 지금 이제 라디오 PD를 지망하는 친구들한테는 마음속의 청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정도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특이한 얘기인지 아니면 얼마나 평범한 얘기인지 거리 조절을 해서 내가 이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장 특이한 범위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마음속에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감성 말고도 일반적인 감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감성하고 내 독특한 감성하고 얼마나 구별이 되냐. 그래서 독특한 소재를 해야 될 때는 독특하게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소재를 해야 될 때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독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구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재밌는데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재밌었다고 드라마나 영화 소설 추천하면서 이거 왜 너무 재밌는데 이해를 못하냐고.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왜 맛을 모르냐고. 내가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그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좋아할 만한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둘이 하는 얘기를 딴 사람이 들을 만하게 하려면 우리 둘이 재밌을 얘기가 아니고 우리 둘이 하는 얘기를 딴 사람이 들을 만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컨텐츠 제작의 기본이에요. 혼자 쓰는 거, 혼자 하는 거, 뭔가를 할 때 내가 재밌고 친구가 재밌고가 아니고 이거를 본 나를 모르는 배경 지식이 없다고 짐작되는 누군가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꾸준히 할 동기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든지 간에 나머지는 테크니컬한 문제고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은 못할 수도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감각을 갖춘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 일을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밥벌이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가 갖춰야 되는 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얘기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